네, 안녕하십니까. 신용분석사 2부 강의를 맡게 된 강종철 강사입니다. 예,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시험이 신용분석사죠. 예, 신용분석사 시험은 이미 사전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특히 은행권 취업이라든지 은행권 내부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자격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신용분석사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리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학에서는 이제 경영학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재무 관련된 파이낸스 과정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직장 생활도 좀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기업 생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공기업에서도 잠깐 생활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뜻한 바 있어서 이런 이제 각종 금융 자격증이라든지 회계 세무 관련된 그런 이제 자격증 강의도 진행을 하고 있고 대학에서는 또 회계나 세무 그다음에 경영 분석 관련된 강의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는 사실 거의 한 15년, 16년 동안 강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분석사 관련된 부분들 강의도 여러 번 이제 경험이 있고 저 또한 이제 신용분석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그 합격을 했을 때가 그때 이제 지금부터 한 14년, 15년 전인데 그때와 과목이 거의 안 바뀌었어요. 예, 과목이 변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 내용이 조금 변경된 내용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떤 과목의 포맷이라든지 어떤 그 시험에 가지고 있는 컨셉 이런 것들이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공부했을 때의 그런 어떤 합격의 노하우 이런 것들도 강의에 이제 녹여서 이렇게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카운셀링, 컨설팅 한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자격사항 경력을 놓고 자격사항은 이제 세무사 자격과 신용분석사, 그다음 일반 운영 전문 인력, 금융투자 분석사,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이렇게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자는 뭐 자격증 컬렉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금융이라든지 회계 관련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나의 실력을. 그래서 관련된 자격증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신용분석사 우리가 자격증을 따시고 추후에 뭐 금융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목표가 된다. 좀 더 따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자격증 획득한 그런 자격증을 한번 공부를 하시면 자격증도 따면서 그 다음에 또 회계 관련된 금융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또 욕심을 내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요 자격증 따는 건 둘째치고 공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회계나 금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큰 시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증들이니까 한번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실무에서도 뭐 회계 관련된 부분들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회계 원리라든지 전산세무, 뭐 경영 분석, 뭐 경제학 강의 이런 것들 하고 있고 기업체 연말정산이라든지 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강의, 예. 그다음에 투자자산 운용사, 신용분석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대비반 동영상 강의. 특히 여기 나와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 신용분석사, 경영지도사 자격증 대비반은 저희 시대에듀에서 제가 이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제 자격증 강의에 제 얼굴 보면 좀 반가워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 반가워하실 건가요?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신용분석사 강의와 투자자산 운용사 강의, 그 다음에 경영지도사 강의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도 해도 좀 맥락이 다 있거든요. 투자자산 운용사, 신용분석사, 경영지도사 서로 과목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분석사 합격하시면 혹시 투자자산 운용사나 경영지도사 이런 자격증도 한번 욕심을 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시너지가 있고 또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 소개는 뭐 이 정도로 하고 충분히 이제 신용분석사 여러분들 이제 합격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시험 합격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고 또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고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노하우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신용분석사라고 하는 자격이 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용분석사는 금융기관의 이제 여신 관련 부서, 여신 관련이 뭐예요? 뭐 이제 개인에 대해서 대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관련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은행권이 제일 많을 텐데 이런 이제 대출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뭐 대출을 해주려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뭐를 개인이든 아니면 그 기업이든 그 신용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왜 신용도가 높으면 대출이 훨씬 용이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도 좀 낮출 수 있지만 신용도가 낮다 그럼 어때요? 대출해 주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이자 비용도 좀 높게 책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업의 신용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뭐죠? 그 기업의 회계 자료, 그죠?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고 그 외 추가적으로 이제 비회계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그 기업의 또는 그 개인의 신용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용 정보를 파악을 해서 괜찮다. 또 예를 들면 안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좋다. 신용 등급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말씀드렸던 어떤 대출의 규모라든지 이자 비용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조절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 신용분석사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은행권 대출 부서는 신용분석사가 필수 자격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신용분석사가 되기 위한 이제 필요한 능력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의 신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재무제표라고 하는 거는 재무회계를 기반으로 한 작성된 틀이잖아요. 그럼 회계학적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무 분석, 그게 있는 재무제표를 가지고 재무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재무 분석을 통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재무회계는 발생주 회계라고 하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생주 회계는 뭐냐? 실제 기업이 현금 확보가 많이 안 되고 현금 유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잡힐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지만 기업의 현금을 양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재무제표만을 가지고 그 기업이 괜찮다, 나쁘다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재무제표의 재무분석 플러스 현금 흐름이 좋아야지 예를 들면 이제 부도가 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리스크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용정보가 좋아요. 그 기업의 손익이라든지 아니면 자산 이런 게 좀 탄탄하고 이익도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의 현금 흐름이 부족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죠? 제때 이자를 못 갚을 수도 있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타격이 크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난다. 물론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제때 이자를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원금 대출받은 거 상환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금 흐름 분석이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해야 될 텐데 종합적인 신용평가를 할 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하는 뭐 산업 분석이라든지 뭐 시장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이 조합이 돼서 전체적인 신용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회계적인 정보까지도 다 반영이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이런 기본적인 회계 지식의 재무 분석, 현금 흐름 분석, 종합적인 신용 평가가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회계에 관련된 기본적인 회계 지식을 묻는 게 어디예요? 그게 일부의 시험 과목입니다. 일부 시험 과목은 뭐 기업 회계 기준이라든지 기업 결합 회계, 특수 회계 이런 것들을 하죠. 결국 기초적인 회계 지식에 대한 테스트가 일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2부는요? 2부는 일부에서 공부했던 기초적인 회계 지식을 바운드리를 해서 그거를 총합으로 해서 이제 뭘 하는 거죠? 이게 재무 분석.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분석으로 우리 확인할 수 없는 그 기업의 현금 흐름 분석. 그 다음에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나 산업에 대한 분석이 시장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용 분석이라고 하는 과목 내 2부에서 반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배점이 재무 분석 70, 현금 흐름 80, 시장 환경 분석 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 환경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무 분석하고 현금 흐름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체 200점에 만점에 150점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재무 분석하고 현금 흐름 분석은 회계적 기초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혹시 일부를 공부하지 않고 저는 2부부터 하겠다. 뭐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된다. 반드시 1부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2부에 나와 있는 재무 분석, 현금 흐름 분석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 재무 분석과 현금 흐름 분석을 할 때 회계적인 기초가 있다고 가정하에 제가 강의를 할 거야. 회계적인 기초가 없으신 상태에 제 강의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부 강의를 어느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일부 강의 다 듣고 난 다음에 2부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공부의 흐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종합신용평가라고 해서 이건 별도로 우리가 90분 동안 시험을 하는데 그러면 종합신용평가의 신용평가 종합사례는 뭡니까? 이건 별게 아니에요. 이 앞에서 공부했던 재무분석, 현금흐름 분석, 시장환경 분석을 다 총합을 해서 객관식 시험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이 신용평가 종합사례다. 별도의 과목이 아니라 앞에서 공부한 내용들을 집대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100점. 네. 그래서 2부는 전체 배점이 300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점. 예. 자, 그 다음에 시험 방법은 객관식 오지선다형 필기시험이기 때문에 뭐 주관식 이런 거 없습니다. 잘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몰라도 잘 찍기만 하면 돼요. 그럼 찍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잘 찍을 수 있는지 오지선다를 삼지선다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공부했던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선택지를 어느 정도 줄여나가는. 그럼 이제 찍더라도 맞출 확률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요. 예, 잘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합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점수 배점이 시험 과목별 40점 미만이 없어야 됩니다. 40점이 까락이다. 자, 그 다음에 1부, 2부 평균이 각각 60점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부분들 각각의 최소한 내가 한 60점 받는다. 60점은 넘기겠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려고 하시면 공부의 양이라든지 스트레스 강도가 큽니다. 근데 이제 목표가 어떻게 돼요? 60점. 근데 이제 60점을 목표로 하면 60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70점 정도 목표. 70점 정도 목표로 하게 되면 60점 맞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70점 목표로 하는 거는 70점 목표로 하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 어렵다. 이거는 좀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풀 수 있는 부분만 풀면 충분히 7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70점까지 안 봐도 되잖아요. 60점만 봐도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와 같이 우리 동영상 강의 풀로 다 들으시고 시험 문제 패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복습하셔가지고 몇 번씩 공부를 하게 되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만일에 1부만 뭐 예를 들면 60점 넘었다. 근데 2부만 60점 넘었다. 그러면 이제 부분 합격이 되거든요. 그럼 2년 이내 차후 3회 이내 시험에서는 부분 합격 과목이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한꺼번에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1부만 먼저 합격을 하시고 추후에 2부 합격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이걸 또 1부 공부한 다음에 또 2부 나눠서 공부하다 보면 이 공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하는 김에 다 그냥 스트레이트로 공부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2부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부에서 공부했던 내용 한참 지나서 까먹었다? 그럼 2부에서 설명을 들을 때 그게 뭐였지? 아리까리한데? 이러면 또 1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1부, 2부 다 합격하도록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1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2부 공부 이렇게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재무 분석부터 한번 이제 세부적인 과목 말씀을 좀 드리면 70점이잖아요. 여기 이제 재무 분석에 대한 개요, 재무제표를 이해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회계학 1부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꼭 이제 회계학 1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고 여기서 이제 비율 분석이 주가 됩니다.
비율 분석을 한다고 하는 거는 숫자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각각 비율 분석을 하는 이제 정의, 이런 비율 분석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구조를 분석한다든지 그러니까 비율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또 추론을 해보고. 예. 자, 그다음 이제 현금 흐름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들.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재무제표, 회계 우리가 이제 발생주 회계를 근간으로 한 재무제표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 여기서는 특히 이제 활동별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이제 현금 흐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제 회계적 기초만 있으시면 분석하는 틀, 체계에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동영상 잘 들으시고 문제 푸는 요령 잘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환경 분석은 회계하고는 좀 상관없는 비회계적 정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분석은 주로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산업 분석은 그 기업이 속한 이제 전체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분석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경영 진단은 그 기업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보통 경영학 개론이라고 하죠. 대학에서 경영학 개론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경영 진단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경영 지도사 시험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 되거든요. 경영 진단 관련된 부분들. 예. 그다음에 재무 비율 분석하는 것들이 이게 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신용 분석사 공부하시고 경영 지도사 공부하시는 거 시너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하시면 그런 이제 다른 시험에 선행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평가 종합 사례는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 버무려 가지고 집단 해석해서 이제 객관식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는 특정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상의 기업을 하나 재무제표를 만든 다음에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분석 사례에 대한 객관식 문제 답을 찾으시는 것이 신용평가 종합 사례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100점인데. 그 신용 분석 앞에서 공부했던 뭐 재무 분석이나 현금 흐름 분석, 시장 환경 분석을 잘 공부를 하시면 이건 자연스럽게 같이 고득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율 분석 같은 경우에는 비율에 해당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럼 일일이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되느냐? 쉽지가 않습니다. 단순 암기를 하기보다는 그 출제 유형에 맞는 객관식 문제풀이를 반복해서 학습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것도 좀 어려운 내용도 있거든요. 그럼 용어를 먼저 이해를 하고 문제풀이를 반복 학습을 하게 되면 그 응용력도 커지게 되고 사실 우리 본 시험에 가시면 기존의 어떤 유형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많지가 않아요. 예. 기존의 어떤 문제 유형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을 하신다고 한다면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많이 반영한 우리 교재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유형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익히시면 어차피 숫자만 바뀌어요. 숫자만 바뀌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 시험이 1부가 90분, 2부가 180분 이렇게 되거든요. 시험 시간이 전체 180분이야. 그렇죠? 죄송해요. 시험 시간이 1부가 120분, 죄송해요. 2부가 180분 이렇게 합치면 300분이 300분. 300분이면 시간이 5시간이잖아요.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이제 집중력이 저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시간에 맞춘 이제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 이걸 갖추는 게 좀 바람직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시험 대비해서 또 필요하다. 그래서 체력 보충도 좀 하시고, 집중력, 요거 이제 키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 시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미리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시험 시간 그런 것들도 한번 감안을 하셔가지고 그럼 좋은 게 뭐겠어요? 빨리 풀고 빨리 풀 수 있으면 집중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풀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전체의 내용이 어느 정도 다 숙달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집중력을 내가 문제 푸는 그 개수에 맞춰가지고 집중력을 키우시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신용분석사에 필요한 능력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시험에 버무려져 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회계 지식은 1부에서 묻고 재형분석이나 현금흐름 분석은 2부 신용분석, 그 다음에 종합적인 신용평가가 2부의 종합신용평가에 우리가 그 신용평가 종합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질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 여러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열심히 강의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강의 듣고 난 다음에는 문제풀이 최소한 뭐 2회독 정도는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충분히 합격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아무튼 오리엔테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나중에 본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